마음속에 갑자기 정해졌어요. 하와이. 하와이 한 달 살기.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요. 네, 불가능하네요. 가능할 때 떠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임예지라고 합니다. 지금 덕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은 신입 변호사들의 사적인 자리에서만 공유됐던 합격과 취업 그리고 전연차 변호사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민튜브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합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시간 순서대로. 저도 합격자 발표 후가 아주 생생한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 때 느낀 게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약간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한번 떨어져 봤으니까 제시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서 되니까 오히려 기쁜 마음보다는 다행이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도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드디어 공부를 그만해도 되는구나 엄청난 홀가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합격자 발표 당시에 저는 여행 중이었고 시차가 있어서 그쪽에선 되게 애매한 시간에 한국에서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축하 연락을 해줘서 발표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후, 그러니까 실무 수습이 시작됐기 전후로 외국어 공부라든지 그동안 변호사 시험 공부 때문에 미뤄뒀던 스펙 쌓기 같은 게 필요한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격 전 자격증, 외국어 공부 등 스펙 쌓기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들어가고자 한 곳은 이제 노동법 전문의 이제 곳이었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된 자격증이 없거니와 오히려 제가 선임 변호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주에서라도 한 번 더 봐라.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따로 자격증 같은 공부를 하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 온전하게 자기만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때이기도 해서 좀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한다던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두 분한테 약간 이게 답이 정해진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밸런스 게임처럼 질문을 드릴게요. 합격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원하는 곳에 한 달간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비용이 무료예요. 그리고 아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심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하나 공짜로 취득할 수 있다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지식은 없는데 자격증만 따는 건가요? 그렇죠. 예리하다, 예리. 네네, 정확합니다. 네. 박지아 변호사님, 하나, 둘, 셋. 전자입니다. 어디에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어디든 무료로 한 달 살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혹시 조인영 변호사님은 실제로 한 달 살기 이런 거 해보셨나요? 네, 저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저도 한 달 살기. 실제 실천하신 게 제주도인가요? 네, 근데 비용이 상관없다 하시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정해졌어요. 하와이. 하와이 한 달 살기. 왜 하와이인가요? 알 것 같지만 네, 알 것 확인이 같지만 필요해서요. 전 약간 이런 바다에서 이제 바다 요가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마사지를 받고 약간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한 달 살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간절히 필요하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요. 네, 불가능하네요. 가능할 때 떠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합격 후에는 역시 수습처를 찾는 곳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합격하고서는 울지 않았는데 수습처를 찾아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친구 앞에서 펑펑 울며 내 인생을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시험이 잘 안 되고 또 시험이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어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요. 수습 변호사들의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증 시대가 되어서 변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시를 했는데요. 법률원의 경우는 발표 나기 전에 2월 달에 이미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습만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시 때도 2월 달에 이미 법률 합격한 상태에서 떨어지고 또 제시할 때도 2월 달에 합격한 상태에서 이제 변시 합격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따로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 조현영 변호사님은 저는 수습처를 찾는 것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저는 변호사가 이제 되고 나서 사실 처음부터 공익전업 변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익전업 변호사 단체들은 사실 수습 기간 때부터 채용을 해서 이제 계속 계약을 하는 걸로 많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전업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단체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같이 좀 연을 이어왔던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공익전업 변호사님이셨는데 서울시청 이제 법무팀 과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뭐 글들이나 이런 걸 많이 쓴 걸 알고 계시고 제가 공익전업 변호사 되고 싶은 걸 아셨는데 저랑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하시더니 불러서 저는 정말 공짜 밥을 사주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험이 되기도 전에 밥을 사주시면서 행정 비판적인 거 아는데 행정이 안으로 오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서울시청에서 한시직 자리가 났는데 수습을 서울시청에서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을 제가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공직으로 수습을 하는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또 과장님을 보고 사실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네, 과장님을 믿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제안을 받은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여서 제안을 주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공감에 채용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변호사협회, 대한변협에서 제공하는 실무수습에 등록하고 수강료죠? 연수 비용까지 다 내고 이제 교재를 받아가라 그래서 교재를 받으러 가려고 하던 아침 7시? 8시에 평소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변호사님으로부터 저를 소개받았다며 지금의 회사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저랑 통화를 하시더니 수습을 우리 회사에서 하시는 걸로 하죠 이렇게 결정이 됐고 아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제가 당장 이걸 결정해 주셔야 9시에 지금 시작된다 7시, 8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9시까지 컨펌해서 달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었어요. 오.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에서 저도 수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합격을 기다리는 시간 수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취업 및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